자, 가겠습니다. 포상금 부분도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비교하시면서 그냥 아시면 돼요. 종류를 구체적으로 볼 건 없고, 일단 그 포상금 지급해가지고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포상금 지급은 시군구 재원 충당이라는 게 차이점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하고 사유, 이제 여기서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실제 거래가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나 거짓으로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거짓으로 해제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 이때는 주택임대차의 임차보증금이라는 경우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액 등에 대해서 거짓을 신고한 거, 이 경우에는 뭐가 부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지급 사유, 지급 조건. 그럼 지급 금액 얼마냐면 20%. 20%가 아무리 많아도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허가. 부정한 허가의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 외 이용의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뭐가 있으면 이행 명령이 있는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얼마? 50만 원을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건 시군구 재원으로 이 비용을 충당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 포상금 지급 신청서 등에, 그러니까 신고하는 자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종료라든지 아니면 공소제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대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시장군수, 구청장, 친구관청, 허가관청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결정하고 이제 그 신고 고발인에게 알려주죠. 그럼 신고 고발인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6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딴 건 필요 없고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사유가 뭔지, 지급 조건이 뭔지,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요렇게. 이거 밑에 거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된 날 있죠. 지급 결정일부터 몇 월이었죠? 1월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신청서가 뭐 된 날, 접수된 날부터 2월입니다. 여기까지. 다른 내용은 안 보시면 되고, 다른 거 하나 주의할 거 379페이지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상금 지급의 지급 기준에 2번 박스 있죠. 체크할게요. 직무 관련해가 줄 다 끄고, 자기 원래 공무원이 하는 일 있잖아, 그죠? 직무 관련. 그리고 두 번째, 위반 행위 관여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람. 그리고 디귿에 익명 가명이 있죠. 익명이나 가명. 이럴 때 준다 안 준다? 포상금 안 준다.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뭐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면 지급금액 재원, 그래 시군구 재원 충당이라고 동그라미 2번에 재원이 나오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등이 있습니다. 요 정도. 과태료 금액 같은 경우는 접어두고요. 381페이지에 오른쪽 제일 밑에 4번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있죠. 요것만 하나. 원래 주택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가 추가됐잖아, 그죠? 그래서 그 신고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가 얼마라고? 매매보다는 경매예요, 그죠? 그래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나오는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자, 어디? 쌍가로 3번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게 되면 감경하거나 뭐한다? 면제합니다. 그죠? 그런데 감경 면제를 하는 경우하고 쭉 나오는데 언제냐면 자, 밑에 넓혀보기라고 보이세요? 거기에 보면 자진 신고자 할 때 자, 동그라미 1번 면제는 본문에 가서 조사 시작 전 줄 거 봐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 감면이 할 때 기억할 건 자 보세요. 자진 신고 면제 감경입니다. 이거 줄여서 이제 감면 그래요. 면제는 언제? 조사 시작 전입니다. 조사 시작 전에. 감경은 조사 시작 후 이렇게 되겠죠. 차이가. 그럼 조사 시작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서면 발송을 말합니다. 서면이 발송된 때, 서면 발송 시가 조사 시작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면 발송 전에, 서면 발송 후에 이렇게요. 그리고 자진 신고할 때 이걸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거짓, 그죠? 거짓 거래 신고, 거짓 해제 신고, 그리고 대금, 거래대금 직업 증명 등, 직업 증명 등 자료 미제출. 일단 기본적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말하는 거죠. 거짓 거래 신고, 거짓 해제 신고는 고의성의 일부로 한 게 확실하니까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감면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성실한 협조거든요. 근데 자료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 안 할 건데요 그러면 협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료 미제출하고 이 고의성이 짙은 거짓 거래 신고, 거짓 해제 신고 이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됐죠? 감면 안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니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저거 말고도 감경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1번이 뭐냐면 관계기관에서 즉 세무서 등에서 통보받았을 때, 2번이 1년에 3회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입니다. 상습범위죠. 그래서 뺀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머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디 가느냐? 외국인에 관한 경우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할 때 영주권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 법인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원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 자본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되면 내국 법인이라도 외국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상 부동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 할 때에 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뭘 말한다? 소유권만을 말합니다. 그 외에 뭐 저당권, 지상권 상관없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그러면 취득할 때 신고를 요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신고의 대상은 부동산 등이고 허가의 대상은 토지를 말합니다. 신고의 대상은 부동산 등, 허가의 대상은 토지. 그럼 신고의 경우는 케이스가 3개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 외 원인과 계속 보유, 국적 변경 시 하고요. 이렇게 계약으로 인한 경우다 할 때는 뭐 빼고 매매를 제외한 계약입니다. 왜?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외국인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매매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계약은
교환이나 정여 등을 말하고 언제?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이렇게 계약 외 원인이란 상속, 경매, 확정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 합병,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 정축, 재축, 개축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언제? 부동산 등을 만원 날,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요. 계속 보이는 국적이 뭐된 날, 변경된 날 혹은 상실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계약서는 전부 쓰면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만 딱 하나 정여계약의 경우에만 정여계약서를 첨부한다는 거, 정의란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허가의 대상이다 할 때 허가는 효력 요건이고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대 일적 외국인에 관한 경우에 허가 대상 지역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야문 생굴 이렇게 야생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존지역, 군사기지 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며칠? 15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됩니다. 미처리 시에는 뭐라고? 허가 다음날 아시죠? 기간이 만료한 날에 다음날 허가 간주 위반에 대한 제재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계약서가 아니라 뭘 첨부하죠? 당사자 간 합의서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간 합의서를 첨부한다. 그리고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사항을 모아서 언제? 매 분기 종료된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래서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직접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없어요. 외국인에 관한 내용은 딱 여기가 끝입니다.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점, 특히 여기 기산점, 계약 체결일부터 취득한 날부터 숫자 아시죠? 기간 요리 바꾸는 거, 제재도 마찬가지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허가 계약의 효력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니까 신고 허가 내용에 제출해가지고 신고관청은 언제?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데 그 담안해가지고 세 번째 줄 있죠. 특별자치시장, 세종자치시 있죠.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갑니다. 어디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그 정도 넘어가시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건 안 봐도 충분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제일 첫 번째. 어제도 뭐 보시면 좋지만 이제 뭐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요약주도 나올 거니까 그걸 볼 거니까요. 자, 허가 처음에 이제 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보시면 대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굴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고,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누구? 국장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은 누가? 시도지사가. 다만 국가시행 사업 있죠. 경우에 투기 상승, 집가급 등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기간입니다. 지정기간은 몇 년 내?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지정효력입니다. 지정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숫자가 대표수가 다 5죠? 한번 보시고. 네 번째 갑니다. 지정요건. 지정요건 역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정요건. 자, 지정요건은
교재 보니까 투기 성행, 집가 급등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죠. 지역으로서 4개 요건 가운데 하나가 결합되면입니다. 자, 지역으로서 해가지고 오른쪽 박스 399페이지. 첫 번째, 계획 수립 변경 지역. 두 번째, 행위 제한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지역이라 되어 있습니까?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죠. 하나 제가 같이 말씀드린 건 딱 그렇게 지문 나왔었어요. 그리고 개발사업자, 개발사업이 진행 동그라미, 예정 동그라미 뒤에 줄 것이요. 인근 지역도 들어가요. 인근 지역에 줄 딸 것이고. 그리고 4번, 국장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관계기관장이, 그죠? 그냥 국장시도지사가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이 요청하는 지역까지 그 넷 중에 하나가 결합되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절차. 지정 절차 등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정과 재지정의 비교. 지정 전에 심의를 거치죠. 그리고 지체 없이 공고, 통지하라 되어 있는데 재지정의 경우에도 심의를 거칩니다. 다만 심의 전에 뭘 듣죠? 의견 청취라는 게 들어갑니다. 의견을 듣고. 됐습니까? 이거 지정하고 지정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며칠? 5일 후에,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5일 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뭐 받아요? 허가를 받아요. 즉시가 아니고 5일 후. 근데 재지정 축소 해제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즉시라는 거. 자, 요거. 그리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 OX.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사항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는데 뭘 거쳐야 돼요? 중간에.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 등에게입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이 부분 잘 빠지거든요. 시장 등은 지체 없이 이제 뭐합니까? 통지, 공고,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자, 시장 등은 통지한다. 누구한테? 관할 등기 수장에게. 지체 없이 공고한다. 며칠? 7일 이상. 그죠? 며칠간 열람한다. 15일간. 요 부분이 또 밖에 나오기도 하죠. 숫자가. 자, 그래서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지정의 기간은,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고, 그다음 지정 요건, 절차까지 이렇게 딱 풀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니까 허가 대상 계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 대상 계약 혹은 허가 대상 권리라고 하는데,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건자, 자, 허가, 이거, 먼저 첫 번째가 허가구역에 있는, 저 허가구역 안입니다. 허가구역 안 해가지고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에서 보면 인근 지역도 들어갔죠?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이렇게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 알겠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구역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라 해야 되고, 초과하는 경우라 해야 되고,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면적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묻기 쉬우니까 내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은 뭐다? 용도 지역별 분류고, 도시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인데, 이 기준면적은 10에서 30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기억하실 게 뭐냐면, 면적 산정 특례라는, 면적 산정 특례까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 부분은 다 돼요. 그래서 10에서 300% 면적 산정 특례, 그러면 뭐 1단의 토지 있잖아요. 그죠? 지정 후 분할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그죠? 초과한 토지의, 그런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대상 권리는 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 그리고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대가를 받고 되시는 유상이죠. 무상 아니고 유상 계약만 됩니까? 예약까지 포함해서 유상 계약, 예약까지 누가 신청한다? 당사자 공동 신청입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불가. 이렇게. 이게 허가 대상 권리입니다. 그래서 체킹하시면 돼요. 자, 허가 대상 계약에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에다가 두 번째 줄 대가를 받고 즉 뭐다? 유상 계약. 그리고 네 번째 줄 앞에 당사자는 공동으로 밑줄,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 대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른쪽. 대상 소유권 지상권 해가지고 계약까지 해서 쭉 나오는데 한번 참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를 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적이니까 허가 대상이라면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그 면적은, 기준 면적은 동그라미 1번의 박스 위에 두 번째 줄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줄 달 것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 공농 미지정까지 해서 쭉 나오는데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두 개씩 짝을 딱 지어보면 주거지역이 180이니까 미지정은 하프입니다. 아셨죠? 얼마? 90. 상업지역의 짝이 녹지니까 상업지역이 200이니까 녹지는 하프 100입니다. 면적 있죠? 그 면적을 물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기준면적을 초과한 농지라고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기준면적을 초과한 농지의 그랬잖아요. 그럼 기준면적 초과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겠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가 없죠. 어디 되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기준면적을 기억해야 돼요. 묻습니다 이거. 그리고 넘겨보면 뒤에 자, 면적 산정 특례입니다. 1단의 토지 거래할 때 1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연결돼요. 1단의 토지니까 바로 밑에 몇 년? 1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1단의 토지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죠. 그래서 1이라 생각하면 돼요. 1단의 토지 1년 내 일부, 이렇게 3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분할 거래다 할 때는, 자, 분할 거래다 할 때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 계약은 출달 것이에요. 분할 후 토지거래 계약이 아니고 분할 후 최초입니다. 됐죠? 여기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국가 등 토지거래 계약과는 특례,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협의 간주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건 밑에 허가 규정의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죠. 허가 규정의 적용 배제 그럴 때 어떤 경우냐면 경매하고 토지 수용 같은 거, 허가 규정 적용 배제 왼쪽에 지문 OX 있죠. 두 가지만 알 수 있는 토지 수용하고 뭐하고 경매. 본문에 동그라미 기억에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그래서 그거 딱 체크하시면 돼요. 토지 거래, 토지 수용, 경매의 경우를 말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죠. 세 번째 허가 절차. 당사자 공동으로, 그죠?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합니다.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며칠이죠? 15일 이내에, 그죠? 선매 협의가 진행되어 있을 때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주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허가 또는 뭡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그리고 며칠이라고 10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미처리 시는 이 길이죠. 다음날 뭐다? 이 길. 다음날 허가 간주입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지문에서 이제 언급되는 정도만 따시면 돼요. 허가 절차.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제출해가지고 허가권자가 시장 등이고, 그리고 허가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기재 항목에 보면 오른쪽 박스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개공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리가 없죠. 까지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냥 제목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허가, 변경, 허가 등 쭉 해서 갑니다. 그러면 407페이지 바로 가세요. 407페이지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등은 지체 없이 뭐다? 필요 조사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허가 절차가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 허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요. 첫 번째,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주용 해가지고 쭉 허가 기준이 나와요. 예, 허가 기준이 이용 의무 기간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일단은 허가 기준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그 다음에 생태계 뒤에 나오는데 생태계, 그 다음에 보전, 그 다음에 건전한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주민생활 환경, 그리고 면적의 적합성까지. 일단 요 네 가지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허가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교재에 나오는 407페이지에 있는 이건 뭐냐면, 허가 받았을 때, 다섯 번째, 허가 받았을 때 이용 의무 기간을 말합니다. 이용 의무 기간. 이용 의무 기간은 몇 년이죠? 5년 내입니다. 5년 내인데 2년짜리, 그 다음에 4년짜리, 5년짜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기억해야 돼요. 2년, 4년, 5년 그럴 때 2년짜리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 이렇게 나와요. 주택, 오른쪽에 407페이지 표 있죠? 여기에 가가 뭡니까? 주택, 나는요 복지, 이렇게 다는 농업, 그 다음에 축산, 대체까지 해가지고 쭉 갑니다. 그러면 2년입니다. 근데 사업 시행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 있으면 409페이지 보시면 라 있죠?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런 노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년이라고? 4년. 그리고 넘겨보면 자 410페이지에 현상 보존 등 보입니까? 그러니까 현상 보존 길게 빼면 숫자가 5예요. 그러니까 주택, 복지, 농업, 축산, 대체까지 몇 년? 2년. 사업 시행은 숫자 들어있죠? 4. 현상 보존은 몇 년이에요? 5가 들어있죠? 현상 보로 갖다 쭉 빼면 돼. 현상 보존. 요 기간과 연결을 또 물으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사건 보호에 관한 경우 등을 보는데, 자, 일단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습니다. 410페이지.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은 세 번째 줄 구두로 서면에 야고 다만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협의 사실을 통지하라 그랬죠. 그리고 2번입니다. 허가 신청받으면 며칠 이내에 처리해라. 그렇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가 간주는 두 번째 줄 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끝난 날의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딱 체크하시고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밑에 저기 이 신청과 몇 청구하는데 사건 보호 측면에서 사건 보호다 그럴 때 자 가요. 허가 또는 불허가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뭐 한다? 이 신청을 할 수 있죠. 이 신청은 언제부터? 처분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 청구 시에는 언제 도달주의 통지받은 날부터 몇 월? 1월 이내에 매수가는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에다가 딱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밑에 411페이지 이 신청 그럴 때는 그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 신청 언제? 처분받은 날부터 1월 거기만 줄 거세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넘어가시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몇 청구다 그럴 때는 첫 번째 줄 언제?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줄 것이고, 그리고 저 밑에 3번 매수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 예, 공시지가 기준 세 번째 줄에 공시지가 기준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 넘어갑니다. 414페이지 414페이지 딴 건 보시면 되고요. 두고 3번에 행정형벌이 있죠. 그 때문에 2년 이하 징역에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2년 이하 징역인데 이것도 이제 2년 이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100분의 30의 벌금이 아니고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밑에 415페이지 이용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년이죠? 5년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쭉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 자,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 그리고 416페이지 가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은 줄 것이고요. 두 번째 줄 끝에 매년 1회 이상 만한다.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라. 그죠? 그리고 이용 의무 기간이 이용 의무가 있고 여기서 이용 의무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게 되면 뭐하죠? 이행 명령합니다. 이행 명령 딱 그러면 기가시게 몇 월 이내에 3월 내 기간 중에서 구두로 문서에 이행 하셨죠? 이행 명령. 그 이행 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은 뭐의 10%? 토지 취득 가액이죠. 토지 취득 가액의 얼마? 100분의 10 범위 내죠. 범위 내. 그리고 토지 취득 가액이 뭐라 그러던가요? 실제 거래가를 말하고 실제 거래가 확인이 어려울 때면 어떻게 한다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00분의 10 할 때 요거 물어요. 어떻게? 몇 %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지를 물으니까 입에 또 붙이대요. 방임전기 1757 이렇게. 부담방치 불법인데 그 다음에 불법 전용 그 다음에 기타 그럴 때 방임전기 1757 딱 짝을 찍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사전 통지 그죠? 문서 사전 계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전 계고. 그리고 4번 부과금액은 주거해야 되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줄 딱 것이고 토지 취득가액은 밑에 줄 실제 거래가 그러죠? 실제 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 기준 그럼 박스 안에 1번 어디다 동그라미 방치 10% 2번은요 두 번째 임대 동그라미 7% 3번은 승인 얻지 아니하고 전용했죠. 그러니까 불법 전용입니다. 얼마? 5% 기타 7% 방임전기 1757 자 넘어가죠. 418페이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죠? 반복 1년에 한 번씩 언제부터? 최초 이행 명령 있는 날부터입니다. 최초 명령 이행 있는 날부터. 그리고 부과정지. 자, 이행 의무 기간이 지나면 강제금 부과할 수 없고 이행 있는 때는 자, 세 번째 줄 즉시 중지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동그라미 징수한다, 면제한다. 징수해야 한다는데 면제한다라고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기다 그럴 때는 고지받은 자, 이재기는 언제? 부가 처분, 고지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정도 딱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매 가면 딴 거 없고요. 선매 딱 그러면 선매자를 누구로 지정하실지, 아니 선매 대상 토지가 어떤 건지라고 가끔 지문에 묻습니다. 나온 적도 있고, 그거 딱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선매다 그럴 때 딱 기억할 건 두 가지. 8번에 선매 나오면 선매자가 누군지, 그죠? 그 다음에 선매 대상 토지가 뭔지도 가끔 물어요. 근데 언급되는 기간은 15일 아닌 뭐다? 1월입니다. 그리고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으로 이렇게요. 15일, 1월도 딱 보시면 자 이렇게 돼요.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죠. 그리고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다시 매달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이 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조건을 통지하고 선매 조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끝마쳐야 되고 선매 협의 조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짧은 게 며칠이라고요? 15일. 긴 게 1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는 기간. 그리고 선매가는 뭘 기준으로? 감정가 기준이다. 이게 자체로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아 그렇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20페이지에 4번 선매 가격하고 그 다음에 5번 자 요거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뒤에 보면 불허가 여부 결정 통보입니까? 허가 또는 불허합니까? 줄 거세요.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상금 부분은 아까 제가 정리한 적어 있죠. 저 정도까지 다 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갑니다. 지가 동향 조사가 나오는데 지가 동향 조사하는 자가 누굽니까?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국장은요 줄 거세요. 2번에 연 1회 이상 전국 줄 딱 긋고 연 1회 이상 전국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요 관할 구역의 지가 동향에 줄 딱 것이고 그리고 시도지사의 지가 동향 순서 있죠. 순서. 이 순서대로 기억해야 돼요. 분기별 1회 이상이 뭐예요? 찾아봐요. 분기별 1회 이상. 개항조사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이 뭐라고? 개항조사. 그러면 매월 1회 이상은요? 지역별 조사입니다. 그러면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게 뭘까요? 특별 집중조사. 아셨죠? 순수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개항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 집중조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접어도요. 두고 넘어갑니다. 6번 가시죠. 6번 부동산 정보관리. 자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안 보셔도 되고 42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다음에 의무라고만 적어두세요. 그냥 의무. 그 다음에 2번 큰 제목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운영 가능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하냐 그러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는 구축 운영해야 돼 할 수 있었어요.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셨죠? 해야 되는 거였고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보시면 정보체계 그리고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는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누굽니까? 한국부동산원을 말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까지만 아시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에게 정보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 관리해가지고 두 개만 비교하세요. 정보 체계 구축 운영 가능.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는 구축 운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그죠? 의무고 임의 규정이고, 예, 그것만 딱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은 어차피 부분 보면 굉장히 양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큰 제목 있죠?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제목을 따라 읽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더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중개 실무 계속 이어갑니다.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뒤에 부분 해가지고 주임법 상임법 해가지고 다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하실 게 뭐냐면 조사 확인 있죠? 조사 확인, 설명서, 부묘기지권, 장사법, 그 다음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매수진행 대리까지. 알겠죠? 예,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